안녕하세요.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고덕 호반 서밋 2차 제발 이것만은 알고 청약하자 라는 제목으로 고덕 호반 서밋 2차의 기본 정보부터 청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단지 주변의 교통체계를 포함한 입지 분석을 면밀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9일부로 이제 평택시 전체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이제 필요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보다 이제 앞서 모집 공고를 한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단지라고 봅니다. 면밀히 살펴야 할 내용들과 이제 더불어서 좋은 기회가 될 단지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덕 호반 서밋 2차의 공급 개요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덕 호반 서밋 2차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내에서 이제 조성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공급 세대수는 766세대이고요.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414세대인데요. 전체 공급 세대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전체 공급 세대의 50%를 넘기 때문에 전체 공급수 대비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는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면적별 타입이 100% 84제곱미터, 이제 그러니까 30평대로 이제 구성된 것이 특징인데요. 신도시는 특히 30, 40대 젊은 층이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 연령대가 30평대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많고 분양 후에도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0년 6월 18일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그리고 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이제 기준을 맞추셔야 청약 자격이 된다는 것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고덕 호반 서밋 2차의 1순위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6월 19일부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 조건은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유는 고덕 호반 서밋 2차의 청약 모집 공고일은 6월 18일이고 규제 적용일이 19일이기 때문에 규제 적용일보다 이제 모집 공고일이 빠르면 규제 내용과 상관없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후에 분양하는 평택 아파트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이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니까 1순위 이제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지겠죠. 1순위 대상에는 세대주 세대원 할 것 없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만 되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자는 이제 편하게 청약이 가능하고요. 1주택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고덕 호반 서밋 2차에 이제 당첨이 되면 향후 10년간 이제 재당첨이 제한되니까 면밀히 잘 따져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 공급 조건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노부모 특공은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청약 단지에 비해서 조건이 까다롭거나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이제 기본 조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자녀 특공은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약통장 6개월 이상 유지하고 6회 이상을 이제 납입해야 합니다. 모집 비율을 보시면 경기지역 이제 6개월 이상 거주자 이제 50%, 그리고 경기도 기간이 이제 미달되거나 아니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50%를 각각 모집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과 인천에서 고덕 국제 신도시까지 청약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평택과 평택 인근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자녀 3명 이상을 둔 시민에게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상 집중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평택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 규제를 이제 적용받게 되니까 평택 인근 도시에 이제 거주 중이면서 고덕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어제 전입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청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덕 호반 서밋 2차의 분양가 적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고덕 호반 서밋 2차의 각 타입별 분양가를 정리한 것인데요. 각 타입별로 3억 8,800만원부터 4억 4천만원 정도 수준이고, 평균 분양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평당 1,262만원이 나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의 시범단지인 고덕 8학원이 이제 평당 1,722만원 수준이고, 이제 입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직접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바로 뒤쪽 블록에 있는 이제 고덕 제1풍경채가 평당 1,323만원 수준입니다. 고덕 제1풍경채와도 약 2km 이상 떨어져 있고 서정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분양 날짜가 이제 뒤로 갈수록 분양가가 비싸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 판단으로는 고덕 호반 서밋 2차의 분양가는 조금 비싼 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덕 호반 서밋 2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 2020년 2월 27일에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 그리고 오산시가 GTX-C 노선의 화성 평택 오산 연장을 함께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의 배경은 지속적인 개발 사업으로 화성 평택 오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인구 증가율이 높고 평택 지제역에서 수원역까지는 기존 경부선 선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각 역이 각 도시의 주요 거점 지역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사업비가 낮아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사업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 사업 역시 국가 예산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예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자체를 완벽한 호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을 얻어낼 확률이 높은 만큼 향후 고덕 호반 서밋 2차 뿐만 아니라 고덕 신도시 신축 아파트 전체에 이제 매우 큰 영향을 줄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지난 2015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는 전체 공장의 일부분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 주변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송탄 산업단지와 쌍용자동차 공장, 그리고 종합물류단지와 같이 일자리가 풍부한 편이지만 그중 가장 높은 네임밸류와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가 고덕 신도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고덕 신도시에 실수요자와 투자자 유입을 이끌지 못한다면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라 평택 아파트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완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완전한 모습을 갖춰갈수록 젊은 층이 선호하는 평수로 구성된 고덕 호반 서밋 2차로 꾸준한 수요가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덕 호반 서밋 2차의 장점이자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애매한 듯 좋은 교통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어중간한 표현을 썼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향후 GTX까지 개통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도시 자체의 자족 기능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까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만 정작 호반 서밋 2차에서 GTX가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접근하는 것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반 서밋 2차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BRT가 운영되어서 인근 전철역으로 접근성이 좋아질 계획이기는 하지만 사정리역까지 직선거리로만 3km, 그리고 지제역까지는 약 4km 정도 떨어져 있고 실제 이동거리는 이것보다 더 멀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좋은 교통 여건을 제대로 누리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덕 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평가할 때는 주변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는 젊은 층이 더 선호하는 만큼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제때 보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고덕 신도시에는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5곳, 그리고 고등학교가 5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3,861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그나마 평택 고덕 8학원 단지와 같은 블록에 있는 기존 예정보다 앞당겨져서 종덕 초등학교가 올해부터 개교는 하지만 입주 세대수에 비해서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적어도 2021년까지는 고등학교는 아예 설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고덕 신도시에는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호반 서밋 2차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교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정이 미뤄지거나 필요한 인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생활에 불편함 뿐만 아니라 향후 아파트 가격 형성에도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덕 호반 서밋 2차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부터 평택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가 축소됩니다. 이번 6.17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도금까지는 무리 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잔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표면적인 LTV만 20%가 축소되는데, 호반 서밋 2차 최저 분양가가 3억 8,800만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약 7,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상당한 금액의 대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3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시기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들어온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규제 시행일 이전인 단지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고덕 호반 서밋 2차는 분양 계획은 비규제 지역 규정을, 그리고 대출 체계는 규제 지역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만 잘 세운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된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덕 호반 서밋 2차의 청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미리 당첨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부터 평택에서 모집 공고가 뜨는 단지는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각자 목표하시는 대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